두 분 여기 좀 서 계시라고. 임명장, 문지수 박현혜 교수님. 그래서 제가 문지수 교수님. 좋아. 어떻게? 문지수 교수님부터 예, 서보시고 예. 어서 오십시오. 임명장 이름 문지수 위 사람을 젠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24년 10월 28일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아.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이름 박경애 위 사람을 국제관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24년 10월 28일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아. 목소리가 가겠다. 같이 셋이 찍을게요. 이쪽에 한 분. 아, 제가. 이렇게 펼쳐야 될까요? 네, 펼치세요. 펼칠까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고위 회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되신 두 분의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지수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젠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역할이 개혁신당의 역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젠더, 여성 이런 단어들이 우리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뿐만 아니라 양성이 평등할 수 있는 여러 현안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경혜 위원장님. 네, 국제관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경희입니다. 지금 국제관계특별위원회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에서의 그 어떤 교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현재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 평화를 그리고 또 협력을 또 이끌어내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또 직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북한 군의 파병, 그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또 우리 개혁신당에서 어떤 식으로 또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과제를 또 제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풀어나가는데 좀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제47. 예. 대표님. 네, 우선 두 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든든합니다. 저희 당은 좀 다른 당과 다릅니다. 명함을 내걸기 위한 어떠한 자리가 아니라,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위원회다.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위원회다. 두 분이 그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개 위원회에 대한 임명장 의미가 큽니다. 젠더 특위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으실 텐데요. 여성위원회가 아니라 젠더 특위를 발족시킨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젠더 문제 해결을 저희 개혁신당이 노력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당의 비례대표 3번이기도 하셨고요. 또 생명공학자로서 많은 성과를 내주신 문지숙 위원장님이 이 역할에 딱 맞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나 미국 대통령 선거 등에서 국제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여자 생도 1호이시며 또 전 육군 소령인 저희 박경혜 특보가 국제관계위원장의 역할에 아주 적격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임명장을 드렸습니다. 두 분의 건승을 빌고요. 성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아니, 배석하셔도 됩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네, 그러면은 제47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은하단 대표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79주년 교정의 날입니다. 먼저 국민의 안전과 재소자 교화를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교도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제복 입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교도관 역시 제복 입은 사람 중 한 분이시고 또 숨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도관 위에 재소자가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죠. 더 이상 재소자들에게 매맞고 고소 고벌당하는 교도관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교도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교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또 교도관들에게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보이시겠지만 이번 저희 개혁신당 백드롭 문구는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인터뷰를 정리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일 발간이 될 예정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159명이 한자리에서 죽는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흘러간 2년이기도 합니다. 참사가 골목에 머물지 않고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침몰의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곧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면서 대통령 탄핵을 전면에 내건 정당이 이제는 정말 탄핵을 하겠다면서 가두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탄핵에 동조하지 않지만 당대표 법정 선고를 앞두고 역시 아스팔트로 뛰어나갈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위성 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죽 못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거리투쟁 방식에도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죽했으면 이랬겠는가 하는 민심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펼쳐놓은 일들을 보면 참담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의료 대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R&D 예산 삭감, 바이든 날리면 우기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정말 끝도 없이 쏟아지는 무능력의 릴레이입니다. 이번에는 그 오빠는 친오빠다 라는 말로 세상에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주식시장은 출렁이고 자영업은 폭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무능 정권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무슨 일이 벌어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대급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 정권입니다. 민심이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탄핵이나 거리투쟁에는 아직 반대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립적이고 정상적인 저희가 그와 유사한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때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순간임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159명의 절규를 잊지 않겠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정당인 저희 개혁신당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조전철 의원입니다. 북괴란 말은 제가 장교 생활을 했던 30년 전에도 잘 쓰지 않던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북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고루함과 정치적 편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직도 북괴란 표현을 쓸 만큼 구시대적 사고에 젖어있는 어느 국회의원의 문자 하나를 갖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꼬투리를 잡아 전국을 깊은 정쟁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장군 출신이라지만 이미 군대 떠난 지 오래된 70대 국회의원이 자기 눈높이에서 한마디 한 걸 갖고 175석의 원내 일당이 전쟁 사주,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등의 북한 김정은 정권이나 쓰는 거친 언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깁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용 신부풍몰이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란 황당한 말까지 쏟아내며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에 쏠릴 국민의 관심을 흐트리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납니까? 김정은 정권이 독한 말 몇 마디 던지면 바로 방아쇠를 당기고 핵 단추를 누른답니까? 군사력 약한 쪽이 더 강한 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기습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약해도 방어 준비를 끝마친 상대를 공격하는 건 강자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강한 쪽도 선전포고 없이 기습부터 했던 경우가 전쟁사에 흔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늘 입으로 온갖 험한 말을 쏟아놓으며 전력이 훨씬 더 강한 우리 군이 적의 기습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의 위협은 팀 스피리트, UFG 등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우리 땅에 미국의 병력과 전략자산이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을 때 더 빈도와 강도가 높았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무섭고 힘드니 제발 더는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북한 정권의 처절한 애원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말폭탄을 통해 남남 갈등을 일으켜 어떻게든 저들의 협박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만들려는 대남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2017년 봄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가 이런 대변인 성명을 내놨습니다. 남조선의 오산과 군산, 평택을 비롯한 미군 기지들과 청와대를 포함한 악의 본거지들은 단 몇 분이면 초토화된다. 선제 타격, 전쟁 불사 등의 험한 말도 예외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4월 15일 소위 말하는 태양절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빅 이벤트를 예고하여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신형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거나 대규모 열병식 준비 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는 등의 각종 추측이 쏟아졌지만 결국 그 빅 이벤트란 게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양 려명거리 중공식으로 밝혀져 큰 거 한 방 기대하고 있던 외신 기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반면 같은 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있는 시진핑의 면전에 대고 방금 시리아로 미사일 59발을 쏘았다고 천연스럽게 얘기해서 시진핑을 경악시켰습니다. 이처럼 상대에 대한 위협도 실제로 결행 후 뒷감당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약발이 먹히는 법입니다.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세계 최강국 미국이 1953년부터 우리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70년 넘게 미군을 주둔시키며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의 도발을 억제해왔고, 우리 역시 재래식 무기로는 이제 중국, 러시아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한미 연합군을 상대로 마약 밀매, 무기 밀매, 위조 달러 제작, 하다 이제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청년들을 남의 나라 전쟁터의 용병으로 팔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이 자신과 80년 세습 독재 정권의 존망을 모두 걸고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두려움 자체가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느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객관적, 이성적 상황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단언컨대 북한은 전면전을 못 일으킵니다. 그럴 의지도 역량도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국지도발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군사력과 준비태세로 강력히 응징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문자 소동은 그냥 그 의원의 경솔한 생각과 처신을 비판하는 수준에서 넘어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반도 전쟁 위기 운운하며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동원하여 피켓 천수막 들고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폭풍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게 역시 더불어민주당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격신당 최고위원 정의민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늘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 부대표 2+2 회동을 통해서 민생공동 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름 그대로 민생이 목표이길 바랍니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속도가 대단합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나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본격적으로 거리두기를 시작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11월 15일 선거 예정인 야당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면 성과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여당은 김건희 여사의 강을 건널 수 있는지, 대통령실과 정말 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계엄론을 잊어질만 하며 줄만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하는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결과를 꼭 도출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금투세 폐지입니다. 민주당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정당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할극 토론회를 거쳐 의총을 거쳐 국감 끝나고 지도부에 일임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금투세 시행까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중 정책위 의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말끝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운운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 취급받아도 되니까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금투세 폐지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